네, 안녕하세요. 네, 퇴근을 하고 씻고 나서 바로 또 마이크를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엄청 더웠습니다. 네,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가 유행이래요. 네, 우리 사무실에도 코로나에 걸려서 재택근무를 하시는 직원들이 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양제 잘 드시고 어, 술 먹지 마시고 네, 면역력을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보면서 네, 헤레스가 등장했다. 헤레스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 2차 전지는 엄청난 기회일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했고 네, 요즘에 좋죠? 네, 헤리스가 트럼프를 조금씩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헤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그렇게 된다면, 네, 지금 2차 전지를 눈을 감고도 사야 된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자마자 오늘 2차 전지 종목들이 좋았죠? 네, 다들 뭐 김떡상의 방송을 봤기 때문이죠. 네, 라고 네, 우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볼 것이냐? 오늘은 어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봤기 때문에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들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지금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하지만 2분기 실적이 최악이 될 것이다.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바닥이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네, 100번 했죠. 네, 정말로 100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적 발표를 끝내 가면서 네, 반등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미국발 네, 좋은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정말로 바닥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오늘은 포스코 그룹주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이면서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상장 포스코 그룹주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지 않는 포스코 DX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뉴스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포스코 DX도. 얘는 저번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은 243억 원, 지난해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이나 다른 우리가 봐왔던 종목들에 비하면 네, 이 정도면 뭐 선방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워낙에 상황이 안 좋은 종목들을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오히려 체감적으로 괜찮아 보입니다. 영업이익이 243억 원. 포스코 DX의 그러면 추정치는 어떻게 됐었는지 보면은 추정치가 없었죠. 네, 추정치가 없었다. 포스코 DX는 여의도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종목이었다.
그래서 어쨌든 매출은 3,530억 원. 매출액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9% 하락했고, 코멘트를 보면 23년 하반기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철강, 2차 전지 등 주요 전방 산업 약세에 따른 고객 투자 지연으로 신규 수주가 감소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말 기준 수주 잔고는 7,054억 원. 이것은 직전 분기 말 7,569억 원 대비 소폭 하락했다. 네. 그리고 올해 포스코 그룹의 디지털 전환에 집중해서 산업용 AI와 로봇 기술이 융합된 인텔리전트 팩토리 업그레이드 사업에 주력할 것이다. 어쨌든 사업의 성격은 미래지향적이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포스코 DX도 부진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죠. 네,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이다. 불확실성 해소이다. 그래서 더 빠지지 못하고 있다. 네, 이제 다 빠졌겠죠? 네, 포스코 DX는 일단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포스코 홀딩스도 2차 전지 사업도 그렇고 그룹사의 철강 사업도 그렇고 네, 최악을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의미를 둘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포스코 DX가 주력은 아니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DX 받고 이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괜찮게 봅니다. 네. 얘도 뉴스가 있을 텐데 2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3,497억 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예상치보다도 훨씬 좋았고 네, 그러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대비 2.1% 하락했지만 컨센서스 대비로는 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았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재무 건전성도 한층 더 강화되었다. 차입금은 5조 8,755억 원으로 순차입금 비율은 71%로 차입금을 지속 상환하며 전년 대비 8.9%나 경감시켰다. 네, 재무가 더 좋아졌다. 그리고 반기 기준으로 매출액은 16조, 영업이익은 6천억 원을 기록하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간 영업이익 1조 원 이상에 대한 기대감도 높였다. 시장 전망치는 2,792억 원의 영업이익이었는데 이보다 25%나 상회했습니다. 이것은 2분기 연속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호실적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그룹에서 가장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성과도 그렇고 네, 어쨌든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동해안의 가스와 석유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있고, 그리고 자원 사업에서의 성과도 좋았고, 그리고 향후 철강 사업과 2차 전지 광물 사업이 또 좋아진다면, 네, 그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컨센서스를 한번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컨센서스를 보면, 분기 실적이 일단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했고, 네, 하반기에도 견조한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보면 올해는 제자리 걸음을 하지만, 네, 크게 성장은 못할지라도, 네, 어쨌든 뭐 견조할 것으로 보이네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어차피 주력은 아니죠. 그래서 차트만 체크해 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꼭지를 찍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빨간색 20선을 찍어야 된다고 했고, 빨간색 20선을 찍고 강한 급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지금은 네, 급등 뒤 이어지는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네, 일단은 이 시그널이 취소가 되었죠. 네, 그래서 지금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네, 강한 모습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일봉 차트를 보면 네, 일단은 네, 단기 바닥은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급등이 나왔던 가격 부근까지 빠졌고, 최근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 추세적으로 상승을 이어가려면 네, 또 동해안 소식이 전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아니면 정말로 그룹의 2차 전지와 철강 사업이 또 돌아선다면 네, 이렇게 함께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주력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주력 종목들이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퓨처엠. 일단 뉴스를 먼저 보면 버티는 수밖에 없다. 목표 주가는 하향하고 이러면 꼭 바닥이 나오더라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고, 어쨌든 업황 자체는 최악은 지났지만 급반등을 예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반등을 예상하기에는 힘들 수 있겠지만 어쨌든 마찬가지로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럴 수 있다면, 그런 전제에서 본다면 네, 엄청난 기회죠. 네. 바이든이 되면 4년에 끝나겠지만 해리스가 되면 8년이 가능하죠. 그러면 2차 전지 네. 2030년 이후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지금은 엄청난 기회이고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네, 정말 그럴 것 같죠?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 M 일단 월봉 차트 보면 네, 좋지 않고 주봉 차트도 네, 별거 없고 일봉 차트도 대단하진 않습니다. 대단하진 않고 그래도 해리스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당연히 매수 의견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계속 같이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기술적으로는 대단한 것은 없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보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봐도 될 수 있는 누나가 있다. 네, 어제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 M 말고 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 뉴스를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뉴스를 보면 네, 뉴스 말고 증권가 보고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와라. 증권가 보고서 나와라. 하나증권. 누구냐? 박성봉 연구원. 네, 하나증권 박성봉 연구원의 보고서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야, 2분기에는 철강 판매 부진과 낮은 이익률이 지속되었다. 2분기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패스하고 3분기 보면 판매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자회사 수익성은 2분기 대비 악화된다. 2분기 대비 악화된다. 네, 그래서 내용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3분기 철강 판매량은 네, 어쨌든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철강석 수입 가격이 2분기 평균으로는 톤당 113불을 기록한 이후 7월 말 현재는 100불 초반을 기록 중이다. 판가가 또 내려갔습니다. 네. 중국 항만의 철강석 재고가 지난해 최고치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네. 하반기 중국 정부의 철강 생산 규제 전망을 감안하면 중국 정부의 강력한 추가 경기 부양책 없이는 철강석 가격이 본격적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어쨌든 철강 사업은 중국 경기가 중요하다. 네,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력 자회사들의 경우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국내 2차전지 소재 자회사들의 수익성이 2분기 대비 악화될 전망이다. 2분기 대비 악화될 전망이다. 이것은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목표 주가는 74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매출은 올해 연간으로 전년 대비 조금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 하지만 내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매출도 영업이익도 올해보다도 좋고 작년보다도 좋고 네, 그래서 목표가를 75만 원이나 74만 원이나 유지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뭐 뭔가 대단하거나 네, 새로운 것은 없어 보이죠. 네,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컨센서스를 먼저 봐보면, 분기별로 보면, 그래도, 네, 어쨌든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네, 회복하는 실적을 전망하고 있고, 연간으로 보면, 어쨌든 내년에는 네, 성장 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실적 기준으로 PBR이 0.49배, 0.5배도 되지 않은 저평가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일단 철강 사업과 2차 전지 사업이 중요한데 2차 전지 사업은 어쨌든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면 걱정할 게 없고 그럴 것 같고 철강 사업은 당장 중국 경기가 중요해 보이지만 이제는 글로벌리 금리를 낮추면서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철강 사업도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시간이 필요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로 인해서 결국엔 상승 사이클이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면 월봉 차트를 보니까 여전히 진행 중이고 네, 아무것도 없고 주봉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죠. 여전히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 솔직히 의미 있는 시그널은 없지만 우리 채널에서는 이거는 좀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왠지 바닥일 것만 같은 캔들 모양을 하고 있다. 바닥에서 앞선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네, 반등을 하고 있고 어쨌든 초록색 5선을 지켜내고 있고 네, 하지만 뭐 추세 전환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뭔가 바닥을 만들고 어쨌든 반등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좀 센 게 나오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네, 결국엔 네, 2차 전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크게 달라진다. 네,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으니 네, 계속 함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